이혼해. 그런데 위자료 같은 거 기대하지 마. 40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을 짓고 아이를 키우고 남편의 성공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그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 그녀는 매일 자신의 인생을 기록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가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이혼해. 내가 가져갈 건 없어. 그 순간 40년간 써온 가계부는 무기가 되고 그녀는 처음으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이야기 전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예빛 사연 감상실에 오신 당신께 오늘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50분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40년간 그래왔으니까요.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정렬됐습니다.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데우고 남편 양복 다려놓고 구두 닦아놓고 옆을 보니 영호 씨가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배까지 걷어차고 입을 쩍 벌린 채로요. 저 입에서 나온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리는데 뭔 불만이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을 이 사람 뒷바라지했습니다. 부엌에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쌀을 씻는데 손이 시렵습니다. 보일러를 올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싫어하거든요. 가스비가 얼만데 틀어놔? 라고 할 게 뻔하니까요. 국을 끓이면서 40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도 이 시간에 일어났었죠. 다만 그때는 김밥을 쌌습니다. 새벽 도매시장 앞에서 김밥을 팔았어요. 하루에 200줄씩 손이 퉁퉁 붓도록 쌌습니다. 종잣돈이 필요했거든요. 영호 씨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돈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알아서 해라 했고 친정은 이미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벌었습니다. 새벽마다 김밥 팔아서 2년 만에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1985년에 3천만 원이요. 그 돈으로 영호 씨가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영호 씨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한마디. 밤, 네, 지금 갖다 드릴게요. 밥을 퍼서 갖다 드렸습니다. 국도, 반찬도, 물도 갖다 드렸습니다. 영호 씨는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맛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더더욱. 저는 맞은편에 앉아 제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으려고 했습니다. 아! 숟가락을 드는 순간 남편이 불렀습니다. 간장 좀 떠와. 일어나서 간장을 갖다 드렸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물 더 줘. 일어나서 물을 따라 드렸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국이 짜. 죄송해요. 된장을 얼마나 푼 거야. 맨날 간을 못 맞춰.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째 간을 못 맞추는 여자. 그게 저였습니다. 오전 10시 남편이 회사에 간 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영호 씨 서재에 들어갔을 때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심코 보다가 멈췄습니다. 수신 이미영 귀하. 강남구 청담동 강청아파트 123동 1102호. 등기권리증 사본 송부의 건. 이미영? 누구지?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몰랐던 걸로 하자.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40년간 그래왔으니까요. 이상한 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묻지 않는 게 살아온 방법이었습니다. 저녁 7시 영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양복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꽃 같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한 향수 냄새. 제가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녁 차려. 네. 밥상을 차리면서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여보,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향수 냄새가. 영호 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심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거래처 미팅 갔다 왔어. 요즘 젊은 것들이 향수를 얼마나 뿌리는지 몰라서 지랄이야. 아, 그렇구나. 밥이나 빨리 떠와. 배고파 죽겠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떴습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니까요. 밤 11시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다른 노트. 1985년부터 시작한 가계부였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고 지출 내역을 적었습니다. 장복이 45,000원, 양복 세탁 15,000원, 손자 용돈 5만원, 남편 골프 약속, 경조사비 대납 10만원. 그 옆에 작게 메모를 적었습니다. 남편 양복에서 모르는 향수, 냄새, 거래처 미팅이라고 함. 40년간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돈 들어온 것, 나간 것,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들. 남편은 이걸 볼 때마다 비웃었습니다. 야, 그 쓸데없는 짓 40년째네. 그거 적는다고 돈이 생겨? 시간 아깝게. 쓸데없는 짓. 그래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저도 알아요. 근데 이거라도 안 하면 제가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제가 뭘 했는지, 이 집에 제가 있긴 한 건지, 기록이라도 안 하면 저라는 사람이 사라져버릴 것 같았거든요. 가계부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오늘도 수고했어. 김순자. 아무도 안 해주니까요. 제가 저한테라도 해줘야죠. 다음 날, 영호 씨가 갑자기 외박을 했습니다. 거래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래처 회식? 요즘 부쩍 잦아진 거래처 회식? 향수 냄새, 강남 아파트 등기권리증, 이미영, 퍼즐 조각들이 떠올랐지만 맞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몰랐던 걸로 하자. 그래, 몰랐던 걸로 하자. 저는 가계부를 펼쳐 오늘 날짜에 적었습니다. 남편 외박, 거래처 회식이라고 함.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믿어야 하나? 물음표를 적어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을 믿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남편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5세, 우리 나이로 66세, 40년 함께한 남편 생일인데 백화점에 가서 캐시미어 목도리를 샀습니다. 여보, 생일날 뭐 먹고 싶어요? 저녁 밥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영호 씨는 TV를 보다가 대답도 안 했습니다. 여보, 뭐? 생일날 뭐 드시고 싶냐고요? 애들 부를까요? 막내가 요즘 바쁘긴 한데 아빠 생일이니까 오라고 하면. 됐어. 영호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애들 부르지 마. 바쁜 애들 뭐하러 불러. 그래도 생일인데. 생일이고 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나이 먹는 게 축하할 일이야? 섭섭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즘 영호 씨가 예민한 것 같았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울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국산 소고기 넣어서 진하게요. 영호 씨가 좋아하는 불고기도 재워뒀습니다. 6시에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7시가 넘어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8시가 돼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비해둔 목도리 상자도 내밀었습니다. 이거 선물이에요. 캐시미어예요. 목 따뜻하게. 잠깐. 남편이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무뚝뚝함이 아니라 뭔가 단단히 마음먹은 얼굴이었습니다. 순자야, 앉아. 네, 앉으라고.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시키는 대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이혼하자.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 지금 뭐라고 했지? 여보, 들었잖아. 이혼하자고. 남편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40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할 말이 아니었는데 마치 날씨 얘기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40년 같이 살았으니까 됐잖아. 애들도 다 컸고, 이제 각자 살자. 그게 무슨. 솔직히 말할게. 남편이 돌아서서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만나는 사람. 그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향수 냄새, 잦은 외박, 강남 아파트 등기권리증, 이미영. 얼마나 됐어요? 그게 중요해? 중요하죠.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귀찮다는 듯이. 10년. 뭐? 10년 됐어. 만족해? 10년. 10년이요. 제가 시어머니 병수발하느라 밤잠 못 자고 막내 대학 보내느라 허리띠 졸라매던 그 10년 동안 이 사람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재산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하려고요?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재산? 내 명의로 된 게 뭐 있어? 집도 내 이름, 땅도 내 이름, 회사도 내 이름. 내가 가져갈 게 뭐가 있는데? 나도 40년을. 뭘 했는데? 영호 씨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밥했지? 청소했지? 애 키웠지? 그거 다 당연한 거잖아. 집에서 먹고 살았으면 당연한 거라고요? 아니면 뭐야? 내가 돈을 벌었어? 사업을 했어? 내가 번 돈으로 편하게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재산 타령이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 새벽에 김밥 팔아서. 뭐? 사업 종잣돈. 내가 김밥 팔아서 모은 거예요. 2년 동안 새벽마다. 아, 그거. 영호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거 3천만 원이잖아. 40년 전 3천만 원. 지금 내 재산이 얼만 줄 알아? 그깟 3천만 원 가지고 지분 타령이야? 그깟 3천만 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손이 퉁퉁 붓도록 김밥 쌌던 그 인연이 그깟 3천만 원이래요. 위자료는요?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물었습니다. 위자료 같은 거 기대하지 마. 영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봐. 전업주부가 뭘 받겠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지만 40년, 맨날 40년 타령이야. 영호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너 먹여 살린 것도 생각해. 감사할 줄은 모르고 이제 와서 재산 타령, 위자료 타령.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 이 사람이 저한테 염치를 말해요. 10년 동안 바람 피운 사람이. 나가줘. 남편이 손을 저었습니다. 짐 싸서 나가. 이 집 내 이름이야.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어디로 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친정도 없고 갈 데도 없다고? 그건 내 알 바 아냐. 마지막 말을 던지고 영호 씨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역국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생일상이 눈앞에서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을 바쳤는데 밤이 됐습니다. 남편은 외출했습니다. 아마 그 여자한테 갔겠죠. 생일이니까 그쪽에서 챙겨주겠죠.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남편이 서재로 발걸음이 갔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 서류가 어디 있을까?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등기권리증, 명의자 이미영,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찍은 사진, 리조트 같은 데서 찍은 건지 둘 다 수영복 차림이었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환한 웃음으로 사진 뒤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영호 오빠, 우리 10주년 축하해, 미영. 10주년. 정말 10년이었구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진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서랍 안쪽에서 뭔가 더 보였습니다. 서류 뭉치, 빼곡한 숫자들. 집어들고 봤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10년간 이미영 명의 계좌로 500만 원 12개월 10년. 6억? 6억이 이 여자한테 갔구나. 시어머니 병원비 없다고, 막내 학비 없다고 허리띠 졸라매던 그 시간에 이 사람은 6억을 다른 여자한테 갖다 바쳤구나. 서재를 나와 식탁에 주저앉았습니다. 앞에 가계부가 있었습니다. 40년간 적어온 제 기록. 무의식적으로 펼쳤습니다. 10년 전 기록을 찾았습니다. 2015년 3월 시어머니 수술비 부족. 적금 깸 남편한테 말했더니 회사 자금 사정 어렵다함. 2015년 5월 막내 등록금. 또 적금 깸. 남편 내가 뭘 어떻게 해. 함. 2015년 8월 생활비 부족 남편한테 말하기 미안해서 내 보험 해약. 같은 해 이 사람은 그 여자한테 매달 500만 원씩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6년 내 치과 치료비 없어서 참음. 어금니 하나 뺨. 2017년 겨울 코트 사고 싶었는데 참음. 남편 골프채 새로. 3. 2018년 손자 돌잔치. 내 돈으로 다 치름 남편은 회사 어렵다. 암. 기록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제가 이를 악물고 모은 돈, 아끼고 아낀 돈,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럽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습니다. 아까 다 흘려버려서 그런가. 가계부를 꽉 쥐었습니다.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적어온 기록.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웃던 이 기록. 근데 여기에 다 있었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 사람이 뭘 숨겼는지. 갑자기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번 돈이 어딨어? 여기 있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다 있어. 40년치 기록이.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서러움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것. 뜨겁고 날카로운 것. 분노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진짜 분노.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둘째 딸 지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신호가 가고 지영이가 받았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왜? 지영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좀 도와줘.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혼하자고 했어. 전화기 너머로 지영이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동안 바람 폈대. 다른 여자한테 집까지 사줬더라. 뭐라고? 근데 나한테는 위자료도 재산도 없대. 내 이름으로 된 게 없으니까. 엄마, 지영아. 저는 가계부를 꽉 쥐고 말했습니다. 엄마, 더는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야. 목소리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세상이 다 알게 해줄 거야. 싸우기로 결심한 다음 날부터 바빠졌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번 돈이 어딨어? 비웃던 그 입. 그깟 3천만 원 코웃음 치던 그 표정. 새벽 3시에 일어나 부엌에 앉았습니다. 습관처럼 물을 끓여 숭늉을 마셨습니다. 40년간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남편 밥 차리려고, 도시락 싸려고, 아이들 아침 먹이려고. 근데 이제 누구를 위해 일어나야 하지?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 가계부가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이 갔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다른 낡은 노트. 1985년부터 시작한 기록.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1985년 3월 2일. 오늘부터 가계부를 쓰기로 함. 남편이 사업 시작한다고 함. 돈이 필요하다고. 내일부터 새벽에 김밥 팔기로 함. 글씨가 빳빳했습니다. 25살 제 글씨. 희망에 차있던 그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5년 4월 15일. 김밥 200줄 팔음. 손이 너무 아픔. 근데 남편이 고맙다고 함. 힘이 남. 고맙다. 그때는 고맙다고 했구나. 언제부터 안 했지? 페이지를 또 넘겼습니다. 1987년 2월 1일. 드디어 3천만 원 모음. 남편이 너무 좋아함. 당신 덕분이야 함. 기분 좋음. 당신 덕분이야. 그 말, 그 뒤로 들어본 적 없습니다. 계속 넘겼습니다. 10년, 20년, 30년. 1995년 시어머니 병간호 시작. 남편 내가 알아서 해. 함. 2003년 큰애 대학 등록금. 내 적금 깸. 남편한테 말 못함. 2008년 막내 유학 보내고 싶다고 함. 남편은 돈 없어. 함. 포기. 2015년 남편이 요즘 이상한 외박 잦음 향수. 냄새. 기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40년치. 제가 뭘 했는지, 뭘 참았는지, 뭘 포기했는지.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2016년 5월 3일. 오늘 결혼기념일. 남편이 까먹음 아무 말 안 함. 혼자 미역국 끓여 먹음. 그 옆에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외롭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노란 종이 위에 번졌습니다. 외로웠구나, 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외로웠구나. 가계부를 더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기록한 모든 수입과 지출, 새벽 김밥 팔아 번 돈, 품삯 받고 남의 집 청소해서 번 돈, 경조사비 아끼려고 안 먹고 안 쓴 돈,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투자금, 시어머니 병원비, 자식들 학비, 집 대출금, 그리고 이상한 지출도 보였습니다. 2015년 7월 남편 회사에서 500만 원 빠짐. 뭔지 모름. 2015년 8월 또 500만 원. 남편한테 물었더니 화냄. 2015년 9월 또 무섭다. 매달 50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 제가 이상하게 여겼지만 묻지 못했던 것들. 여기 다 있었네. 손가락으로 숫자들을 짚어봤습니다. 증거가 여기 다 있었어. 동이 텄습니다. 창문으로 붉은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밤새 가계부를 봤습니다. 40년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눈이 빨갛게 충혈됐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갈게. 거기 있지? 응, 있어. 변호사 선생님 한 분 모시고 갈게. 이혼 전문이래. 엄마 얘기 들어보시겠대. 고맙다, 지영아. 전화를 끊고 가계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40년간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웃음 당한 이 기록. 이게 무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전 11시 지영이가 왔습니다. 옆에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인상. 엄마, 이분이 최병우 변호사님이야. 이혼 전문으로 유명하신 분이래. 안녕하세요, 어머니. 최병우입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어색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의 일만 도맡아 하던 저한테 변호사는 먼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이 덜그럭거렸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어머니. 최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상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새벽 김밥 팔아 종잣돈 마련한 것. 시어머니 10년 병수발. 자식 셋 키운 것. 그리고 어제 일.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생일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났대요. 그 여자한테 강남 아파트도 사줬더라고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등기권리증 봤어요. 이미영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혹시 사진이나 다른 증거는요? 사진도 있어요. 둘이 같이 찍은 거. 뒤에 10주년 축하해라고 써 있고.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연관계 증거가 있으면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위자료 청구에 유리합니다. 근데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대요. 전업주부가 뭘 받겠냐고. 최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어머니, 결혼 생활 동안 경제적으로 기여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뭘? 예를 들면 사업 자금을 보탠다든가, 집안 경조사비를 충당한다든가, 가게 운영에 직접 관여하셨다든가. 그런 거라면 갑자기 가계부가 생각났습니다. 이거요. 식탁 위에 놓인 가계부를 집어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쓴 가계부예요. 돈 들어온 거, 나간 거 다 적어뒀어요. 최 변호사 눈이 커졌습니다. 40년치요? 네. 1985년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가계부를 건넸습니다. 최 변호사가 펼쳐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 네. 이거 대단한 기록입니다. 지영이도 옆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1985년 사업 종잣돈 3천만 원. 김밥 팔아서 모았다고 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1990년대 시어머니 병원비
어머니 적금 해약해서 충당하셨네요. 네. 2000년대 자녀 학비도 마찬가지고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가계부가 아닙니다. 네.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증거예요. 법적으로 재산 분할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게 진짜 증거가 돼요? 됩니다. 특히 이렇게 40년치가 체계적으로 기록된 건 처음 봐요. 최 변호사가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2015년부터 매달 50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 그건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걸 추적하면 내연녀에게 간 돈이 나올 겁니다. 부정행위 증거와 함께 재산 유출 증거가 되는 거죠.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거야. 이 가계부가 무기야. 아빠가 맨날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지? 그 쓸데없는 짓이 엄마를 살리는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40년간 비웃음 당한 기록이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이야. 최 변호사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싸우시겠습니까? 싸우다니요?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상대방은 돈이 많으니까 좋은 변호사를 쓸 거고요. 어머니를 흔들려고 별짓을 다 할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사는 것. 싸울게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싸우겠다고요. 저는 가계부를 꽉 쥐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어요. 40년 동안 당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최 변호사가 빙긋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영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도울게. 뭐든지 할게. 지영아, 아빠가 밉진 않아. 근데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40년을 바쳤는데. 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가계부를 들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걸 복사하고 증거 보전 절차부터 밟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재산 조회도 해야 해요. 내연녀 쪽 재산도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최 변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기실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요. 40년치 증거가. 변호사와 지영이가 돌아간 후 저는 홀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썼습니다. 오늘부터 싸운다. 40년간 당한 것, 전부 돌려받을 것. 더는 참지 않는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싸우기로, 이기기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지. 가계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쓸데없는 짓이 당신 발목 잡을 거야.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짓는 미소였습니다. 송년회까지 한 달. 최 변호사가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빌딩 12층.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최 변호사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서류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먼저 상대방 재산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영호 씨 명의 재산 목록입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총 재산이 약 47억 원입니다. 47억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영호 씨가 돈이 많은 건 알았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최 변호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년 전부터 재산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됐어요. 다른 사람이요? 누구요? 이미영이라는 여성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여자, 이미영 명의로 넘어간 재산만 약 12억 원입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강남 청담동 아파트 8억 원. 이건 5년 전에 이전됐고요. 8억. 오피스텔 2억 원. 이건 3년 전. 그리고 현금성 자산 이전이 약 2억 원. 매달 500만 원씩 꾸준히 보낸 겁니다. 매달 500만 원. 제가 가계부에 적어뒀던 그 돈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돈. 이제 어디로 갔는지 알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입니다. 최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을 대비해서 미리 빼돌린 거예요. 법적으로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넘어간 재산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을 배우자 몰래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사회행위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사회행위요? 쉽게 말해서 재산 빼돌리기예요. 아내한테 줄 재산을 고의로 다른 여자한테 넘긴 거니까. 법원에서 인정하면 그 재산은 원상복구됩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요. 최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더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미영 씨 명의로 된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를 추적했는데요. 최 변호사가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영호 씨 회사 영호건설법인 계좌에서 나간 돈입니다. 회사 돈이요? 네.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을 빼서 내연녀 아파트를 사준 겁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횡령입니다, 어머니. 최 변호사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고발이 가능해요. 민사로 재산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형사로 잡아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잡아넣는다. 남편을 물론. 이건 어머니가 결정하실 문제예요. 최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형사 고발까지 하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40년을 같이 산 사람입니다. 자식들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죠? 내가 번 돈이 어딨어? 그깟 3천만 원. 전업주부가 뭘 받겠어. 염치가 있어야지.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형사고발도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짓 전부 돌려줄 거예요. 법적으로.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하죠. 그날 저녁 지영이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영이 남편인 사위가 요리를 했습니다. 사위가 요리를 잘해요. 남편은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 떨어진다고 했지만 사위는 매일 저녁을 해요. 엄마 많이 드세요. 응, 고맙다. 밥을 먹으면서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회사 사람 만났어. 영호건설? 누구? 김 과장이라고 격리팀에 있는 사람. 내 대학 동기 남편이야.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뭐래? 아빠가 회사에서 돈 빼돌린 거 직원들 다 알고 있대. 지영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아무도 말 못한대. 사장이니까. 찍히면 잘리니까. 근데 김 과장이 이러더라.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누가 신고하면 증언해줄 사람 많을 거다. 그러더라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증인이 있다는 거야? 응. 아빠가 그 여자한테 회사 돈 쓴 거, 증거 있는 사람들이 있대. 카드 내역이나 출장비 영수증 같은 거. 그런 게 있어? 김 과장이 그러는데 아빠가 그 여자랑 해외여행 간 거 전부 회사 출장비로 처리했대. 기가 막혔습니다. 저한테는 여행 한 번 안 가줬어요. 바빠서, 돈 없어서 그러면서. 근데 그 여자랑은 해외여행을 갔구나. 그것도 회사 돈으로. 엄마, 지영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 그 김 과장한테 더 알아보라고 했어. 위험하지 않아? 내 아빠 회사 사람인데. 김 과장도 아빠한테 밉보인 적 있대. 승진 누락됐거든. 다른 직원들도 불만 많고. 지영이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내부에서 터뜨리면 더 확실해. 증거가 쏟아질 거야.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지? 제가 맨날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는 동안 이 아이는 이렇게 단단한 여자가 됐구나. 지영아. 응? 고맙다.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편 들어줘서. 지영이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부터 봤어.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엄마가 얼마나 참고 사는지. 이제 안 참아도 돼. 내가 도울게. 일주일 후, 최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저, 지영이, 그리고 최 변호사.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증거가 충분히 모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네. 첫째, 가계부. 제 낡은 가계부가 놓였습니다. 40년간의 가계 기록. 어머니의 경제적 기여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특히 초기 사업 종잣돈 3천만 원, 시부모 부양비, 자녀 교육비 등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둘째, 재산 은닉 증거. 새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미영에게 이전된 재산 12억 원의 자금 추적 내역입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배우자 몰래 빼돌린 사회행위의 증거가 됩니다. 셋째, 횡령 증거. 최 변호사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호건설법인 계좌에서 이미영에게로 간 자금 흐름입니다. 내부 직원 증언도 확보했어요. 김 과장이요? 네. 김 과장 외에도 2명이 더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들 불만이 많았나 봐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직원들한테도 그랬구나. 넷째, 내연 관계 증거.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 해외여행, 레스토랑, 골프장, 숙박 예약 내역, 카드 결제 내역도 있습니다. 최소 10년간의 부정행위가 입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남편 박영호 씨 건강검진 기록입니다. 건강검진요? 박영호 씨가 3년 전에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상태예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멍하니 봤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 약점입니다, 어머니. 최 변호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박영호 씨는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지역 상공인 모임 회장, 골프 동호회 총무, 교회 장로. 그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가 무너지면 심장이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 법정 싸움 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증거들. 어머니, 최 변호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하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혼해. 위자료 같은 거 기대하지 마.
내가 번 돈이 어딨어? 40년 40년. 맨날 40년 타령이야.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끝까지요. 네, 끝까지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재산도 다 찾고 횡령으로 고발도 하고 체면도 다 벗겨줄 거예요. 공개적인 망신도요? 네. 저는 가계부를 손에 쥐었습니다. 40년간 저를 무시한 데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 겁니다. 최 변호사가 빙긋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작전을 짜죠. 한 달 뒤에 지역 상공인 송년회가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달력을 펼쳤습니다. 박영호 씨가 매년 공로상을 받는 자리예요. 올해도 받을 겁니다. 모범 기업인으로. 그 자리에서요? 네. 거기가 무대입니다. 최 변호사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송년회 당일 박영호 씨가 상 받으러 올라가면 그때 터뜨립니다. 횡령 증거, 내연관계 증거, 전부. 수백 명 앞에서요? 네. 성공한 사업가가 바람 피우고 횡령한 사기꾼으로 바뀌는 거죠. 공개적으로.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과격하지 않아?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맞아.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체면이야. 체면 구기는 거. 4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알았습니다. 남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남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 그럼 그걸 빼앗을 거야. 체면. 회의가 끝났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 뭐가? 아빠한테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냐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40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25에 시집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애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그게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단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뭔가를 한 적이 없었어요. 지영아. 응? 엄마가 김순자로 산 적이 있었어? 늘 영호 씨 아내, 지영이네 엄마, 박 사장 부인이었어. 한 번도 그냥 김순자인 적이 없었어. 지영이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저는 가계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갈 거야. 이기고 나서 진짜 내 인생 시작할 거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또 외출 중이었습니다. 이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 안 봐도 됐습니다.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에 적었습니다. 변호사님과 작전 회의. 한 달 뒤 송년회가 무대. 증거 다 모았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 그리고 맨 아래에 적었습니다. 당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남들 앞에서 체면 구기는 거지. 그거 내가 벗겨줄게. 낱낱이.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만 기다리면 됩니다. 한 달 뒤 저 사람의 성공한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기다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이야. 송년회까지 한 달.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매일 최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렸습니다. 증거 정리하고 서류 검토하고 작전 회의하고 40년간 부엌에만 갇혀 살던 제가 이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최종 점검하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회의실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지영이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송년회 당일 시나리오입니다. 화이트보드에 시간표가 적혔습니다. 오후 6시 송년회 시작. 최 변호사가 마커로 줄을 그었습니다. 7시, 만찬 8시, 시상식. 박영호 씨가 올해의 모범 기업인상 받으러
단상에 올라갑니다.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네. 상 받고 소감 말하는 순간 거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최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올라가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대신 발표해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직접요? 네. 40년간 당한 건 저예요. 복수도 제가 직접 해야죠.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대본을 짜야겠네요. 뭐라고 하실 건지. 대본이요? 네. 감정적으로 흐트러지면 안 돼요. 차갑게, 냉정하게 증거만 나열하셔야 합니다. 지영이가 펜을 들었습니다. 엄마, 같이 써보자. 뭐라고 말하고 싶어? 잠시 생각했습니다. 40년간 하고 싶었던 말, 한 번도 못했던 말. 일단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한 건 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 응. 새벽에 김밥 팔아서 종잣돈 만든 것. 시어머니 병수발하면서 회사 일 걱정 없게 해준 것. 애들 키우면서 뒷바라지한 것. 그거 다 말해.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번 돈이 어딨어? 그렇게 말했거든. 그 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듣게 해줄 거야. 좋아요. 최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의 기여. 40년간 뭘 하셨는지. 네. 두 번째, 배신의 증거. 내연관계 10년 재산 빼돌린 것. 네. 세 번째, 횡령 증거. 회사 돈으로 내연녀 아파트 사준 것. 네. 네 번째, 킬링 한마디. 킬링 한마디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에 딱 한마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평생 잊지 못할 말. 그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이거요. 뭔데요? 내가 번 돈이 어딨냐고요? 여기 다 있어요. 40년치 기록이. 가계부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걸 들고 말할 거예요. 당신이 비웃던 이 쓸데없는 짓이 당신 발목 잡았다고. 최 변호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합니다. 지영이도 웃었습니다. 엄마, 멋있어. 멋있긴.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 이게 뭘까? 아, 통쾌함이구나. 아직 실행도 안 했는데 벌써 통쾌했습니다. 자, 이제 세부 사항입니다. 최 변호사가 체크리스트를 꺼냈습니다. 첫째, 증거자료 준비. 네. 대형 스크린에 띄울 겁니다. 내연녀 사진,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권리증. 다 준비해뒀어요.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말로만 하면 증거가 없다고 발뺌할 수 있으니까 눈으로 직접 보여줘야 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랑 찍은 사진이 대형 스크린에 뜨는 거예요. 수백 명 앞에서. 둘째, 경찰 대기. 최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폭로가 끝나면 바로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됩니다. 이미 검찰에 고발장 접수해뒀어요. 당일에 잡혀가는 거예요? 네. 상 받으러 올라갔다가 수갑 차고 내려오는 거죠. 상상이 됐습니다. 남편이 단상에서 상 받고 희죽희죽 웃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진실을 폭로하고 대형 스크린에 증거가 뜨고 경찰이 들이닥치고 그 잘난 체면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셋째, 기자 섭외. 기자요? 네. 지역신문, 방송국 기자들 부를 겁니다. 이 사건이 뉴스에 나가야 해요. 왜요? 박영호 씨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체면이요. 체면이 어디서 나와요? 사회적 평판에서 나오죠.
그 평판을 완전히 박살내려면 언론이 필요해요. 최 변호사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랬어요. 남들이 뭐라 하겠어. 체면이 있지. 남들 눈치를 목숨처럼 봤어요. 그 남들이 전부 알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넷째, 내연녀 처리. 최 변호사가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영 씨에 대한 민사소송도 준비했습니다. 민사소송이요? 네. 부정행위 방조, 재산 은닉 공모, 그리고 아파트 원상회복 청구. 아파트를 돌려받는 거예요? 네. 그 아파트는 원래 어머니 몫이니까요.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니까. 8억짜리 강남 아파트. 그게 제 것이 되는 거예요. 다섯째, 다른 자녀들. 최 변호사 표정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큰아들, 막내아들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아직 말 못했습니다. 큰애 동우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해요. 아버지 편이에요. 막내 동준이는 외국에 있고요. 연락도 뜸하고. 엄마,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들한테는 나중에 말해. 지금 말하면 아빠한테 다 전해질 거야. 그래도 자식들인데. 엄마, 오빠들이 엄마 편이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큰애는 맨날 엄마가 참아야지 그랬어요. 막내도 아빠가 원래 그래 하면서 넘어갔고요. 지영이만 제 편이었습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말해. 그때 선택하라고 해. 엄마 편인지 아빠 편인지. 지영이 말이 맞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각오되셨죠? 네. 뒤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해요. 알아요. 박영호 씨가 무릎 꿇고 빌어도, 울면서 잘못했다고 해도, 잠시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신혼 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평생 잘해줄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10년 동안 다른 여자 만나면서 저한테는 염치가 있어야지 그랬어요. 안 봐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어도 울어도 빌어도 안 봐요. 왜요? 40년간 속았으니까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안 속아요. 그 사람 눈물 따위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너 어디야? 밖이요. 밖은 무슨 밖이야? 밥은? 저녁 차려놔. 나 7시에 들어간다.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심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해놓고 아직도 밥 타령이에요. 근데 웃겼습니다. 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요. 밥 해드릴게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3시간 동안 푹 삶아서 부드럽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왔어요? 응.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갈비찜을 한 점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 야, 근데 이혼 서류 사인했어? 변호사가 빨리 달라는데. 담담하게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 아직이요. 빨리 해. 질질 끌 거 없잖아. 네. 뭐야, 대답이 왜 그래? 불만 있어? 아니요. 저는 영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40년간 밥 해준 사람한테 고맙다 소리 한 번 못하는 사람. 10년간 바람 피우면서 뻔뻔하게 밥 먹는 사람. 맛있네. 그 한마디가 4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와서 뭔 소용이에요.
지영 아빠, 왜 송년회 올해도 가시죠?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요. 올해도 상 받으신다면서요. 올해의 모범 기업 인상 3년 연속이야.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내가 그 정도는 되지.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저 웃음이 한 달 뒤에 어떻게 변할지. 저도 갈까요? 송년회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내가 왜 거기를 가? 40년 내조한 아내잖아요. 남편 상 받는 거 축하해주고 싶어서요. 남편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의심하는 건지 당황하는 건지. 됐어. 너 거기 가서 뭐해?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요? 아쉽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 가도 돼요. 어차피 갈 거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에 적었습니다. D-30 송년회까지 한 달. 모든 준비 완료. 증거, 경찰, 기자, 변호사.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맨 아래에 적었습니다. 남편이 오늘 갈비찜 먹으면서 맛있네 그랬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 근데 이미 늦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달빛이 가계부 위에 떨어졌습니다. 남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거잖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거 내가 선물해 줄게. 평생 잊지 못할 망신을.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송년회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호 씨가 단상에 올라가 상을 받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소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습니다. 저 사람이 성공한 건 저 때문이에요. 대형 스크린에 가계부가 떴습니다. 40년치 기록이. 새벽에 김밥 팔아서 종잣돈 만든 것도 저예요. 시어머니 10년 병수발한 것도 저예요. 자식 새 키우면서 뒷바라지한 것도 저예요.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스크린에 글자가 떴습니다. 내가 번 돈이 어딨어?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10년간 바람 피우면서 회사 돈으로 그 여자한테 아파트 사주면서 저한테는 그렇게 말했어요. 스크린에 증거들이 떴습니다. 내연녀 사진,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권리증.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야, 너 미쳤어? 저는 가계부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내가 번 돈이 어딨냐고요?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40년치 기록이. 꿈에서 깼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곧이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곧 현실이 돼.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 달만 기다리면, 한 달 뒤면 40년의 한이 풀립니다. 저는 눈을 감고 다시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지는 장면, 수백 명 앞에서 체면이 무너지는 장면, 경찰에게 수갑 채워지는 장면.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기다려, 속삭였습니다. 당신 인생 최악의 날이 올 거야. 송년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더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이에요. 40년을 기다린 날. 옆을 보니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밤이면 저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살며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습관처럼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습니다. 40년간 해온 일이니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기분이 달랐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한테 해주는 마지막 밥상. 아침 식사 시간.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송년회지? 네. 몇 시에 가요? 6시에 시작이야. 5시쯤 나가야겠다. 남편이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올해도 상 받는 거예요? 올해의 모범 기업 인상. 3년 연속이야.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 정도는 되지.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오후 4시 남편이 송년회 갈 준비를 했습니다. 양복을 빼입고 넥타이를 매고. 어때? 괜찮아? 거울 앞에서 물었습니다. 멋있어요. 그래. 오늘 사진 많이 찍힐 텐데. 신경 써야지. 남편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40년간 봐온 등, 저 등 뒤에서 얼마나 많은 걸 숨겼을까. 10년간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저한테는 한 번도 티를 안 냈어요. 대단하긴 하네.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 들통나. 남편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도 움직였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지영이와 함께 산 옷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 오늘은 밥하는 아줌마가 아니에요. 40년 인생을 되찾으러 온 여자예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가 보였습니다. 40년간 앞치마만 두르고 살던 제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 응. 내가 데리러 갈게. 30분 뒤에 도착해. 알았어. 전화를 끊고 가계부를 집어들었습니다. 40년간 적어온 기록. 오늘의 무기.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가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끝내러. 오후 5시 30분. 지영이 차를 타고 송년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형 호텔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떨려? 응.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떨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최 변호사님도 이미 도착해 계셔. 기자들도 다 왔대. 경찰은? 밖에 대기 중이래. 신호 떨어지면 바로 들어온대.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진짜 하는 거구나. 진짜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가 북적거렸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송년회 참석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지영이와 함께 연회장 쪽으로 갔습니다. 입구에서 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네. 상황 말씀드릴게요. 최 변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영호 씨는 이미 안에 있어요. 맨 앞 테이블, VIP석에 앉아 있습니다. 네. 8시에 시상식 시작이에요. 그때 올라가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드릴게요. 최 변호사가 작은 이어폰을 건넸습니다. 제가 밖에서 상황 보면서 신호 드릴게요. 이거 꽂고 계세요.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테스트. 들려요? 네, 들려요. 좋아요. 그럼 들어가시죠.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거리고 테이블마다 꽃장식이 놓여 있고
수백 명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에 안 띄는 곳으로 멀리 맨 앞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VIP석.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빼입고 넥타이를 매고 옆 사람들과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기분 좋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렇게 웃고 있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 웃음 사라질 텐데. 7시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음식에 손도 안 댔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지영이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조금만 더 기다려. 시계를 봤습니다. 7시 45분, 15분 남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어폰에서 최 변호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영상 장비 준비 완료됐습니다. 신호 주시면 바로 스크린에 띄울게요. 네. 경찰도 대기 중이에요. 걱정 마세요.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근데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8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올해의 모범 기업인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3년 연속 이 영예를 안게 된 분입니다. 영우건설 박영우 회장님. 우레와 같은 박수.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트로피를 받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3년 연속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희죽희죽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직원들, 그리고 거래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빼고 다 감사하네요. 40년 내조한 아내는 없고. 이어폰에서 최 변호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네. 지금 가세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근데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 사이를 지나 단상 쪽으로. 남편이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저는 단상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서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박 회장 부인 아니야? 뭐지? 무슨 일이야?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내려가. 싫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이런 자리에 못 왔잖아요. 오늘은 제가 말할 거예요. 남편이 단상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야, 미쳤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래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말할 거예요. 저는 가계부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성공한 기업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여기 다 있어요. 남편이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닥쳐. 지금 당장 나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지영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빠, 손대지 마. 뭐? 지영이 너까지 왜 여기 있어? 엄마 말 들어. 아빠가 뭘 했는지 다들 알아야지.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 둘이 짜고.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폰에서 최 변호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이에요. 스크린에 영상 띄울게요.
연회장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이미지가 떴습니다. 남편과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 해변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껴안고 있는 사진.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저 여자 누구야? 바람 피운 거야? 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꺼. 당장 꺼. 하지만 스크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 호텔 예약 내역. 박영호, 이미영. 스위트룸 2박 3일. 세 번째 이미지. 계좌 이체 내역. 매달 500만 원씩 10년간. 네 번째 이미지. 강남 아파트 등기권리증. 명의자 이미영.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수백 명이 웅성거리고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고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박영호 씨의 아내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이 사람 뒷바라지를 했어요. 스크린에 가계부 첫 페이지가 떴습니다. 1985년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할 때 종잣돈이 없었어요. 저는 새벽마다 김밥을 팔았습니다. 2년간 손이 퉁퉁 붓도록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모은 3천만 원으로 이 사람이 첫 사업을 시작했어요. 스크린에 당시 기록이 떴습니다. 1985년 3월 사업 종잣돈 3천만 원.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10년간 병수발을 한 것도 저예요. 자식 셋 키우면서 학비 대느라 제 적금 다 깬 것도 저예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스크린에 글자가 떴습니다. 내가 번 돈이 어딨어? 객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40년간 뒷바라지한 아내한테 내가 번 돈이 어딨냐고 했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한테 강남 아파트도 사줬어요. 8억짜리. 스크린에 아파트 사진이 떴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 줄 알아요? 회사 돈이에요. 횡령한 거예요.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거짓말이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이 미친년이 날 모함하는 거야. 저는 가계부를 높이 들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40년치 기록이. 가계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언제 얼마가 들어왔고 언제 얼마가 나갔는지, 당신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 다 적어뒀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당신이 이걸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저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쓸데없는 짓. 40년간 그렇게 비웃었잖아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쓸데없는 짓이 오늘 당신 발목 잡았어요.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영호 씨? 뭐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함께 가시죠. 영호 씨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영장 여기 있습니다. 확인하시죠. 경찰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 제발 나중에. 공개 장소에서 체포하는 게 원칙입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찰칵. 영호 씨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기자들이 달려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박 회장, 횡령 혐의 사실입니까? 내 연녀한테 회사 돈을 썼다는 게 사실입니까? 10년간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 사실입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수갑찬 손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40년간 성공한 사업가로 군림하던 사람.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린다고 큰 소리치던 사람. 내가 번 돈이 어딨냐고 비웃던 사람. 그 사람이 수백 명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끌려나가면서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분노, 원망, 배신감, 온갖 감정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순자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한 짓 생각해봐요. 차갑게 40년간 이용하고 무시하고 배신하고 그러고도 염치가 있어야지라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염치요? 당신이 염치를 말해요? 남편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시죠. 남편이 끌려나갔습니다. 연회장 문이 닫혔습니다. 끝났습니다. 40년간 기다린 순간이 끝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영이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끝났어, 지영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40년이 드디어 끝났어. 지영이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엄마. 정말 잘했어.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 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변호사님. 이제 시작이에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법정 싸움입니다. 알아요.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그래도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이 순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가슴에 안고 있던 가계부를 내려다봤습니다. 40년간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웃음 당한 기록. 오늘 그 기록이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잠깐 멍했습니다. 지영이네 집이었습니다. 어젯밤 송년회가 끝나고 집에 못 가고 지영이네에서 잤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47통, 문자 메시지 32개, 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영호건설 박영호 회장,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10년 불륜의 회사 돈 횡령, 아내가 송년회에서 폭로, 40년 가계부가 잡은 바람둥이 남편. 기사 제목들이 줄줄이 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지영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였습니다. 엄마, 일어났어? 지영이가 돌아봤습니다. 응, 뉴스 봐. 엄마가 나와.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40년간 기록한 가계부가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전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를 인정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니, 뉴스 보셨어요?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여론이 완전히 어머니 편이에요. 인터넷 댓글 보셨어요? 아니요. 한번 보세요. 힘이 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인터넷을 켰습니다. 기사 댓글창을 봤습니다. 40년간 참고 살았는데 저런 대접을 받다니. 너무하다. 저 가계부 대단하다. 하루도 안 빠지고 40년을. 남편 개쓰레기네. 아내가 김밥 팔아 종잣돈 마련했는데. 통쾌하다. 바람둥이 남편 제대로 망했네. 전업주부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다 기록하고 있음 키읔키읔. 눈물이 났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제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아무도 몰라줬던 제 고생을 알아주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어머니, 상황 업데이트 드릴게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영호 씨가 어젯밤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해요? 네. 회사 돈이 아니라 개인 돈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뻔뻔하네요. 근데 증거가 너무 많아요. 내부 직원들 증언도 확보했고 계좌 추적도 다 끝났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최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미영 씨 있잖아요. 내연녀. 네. 그 여자가 자기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피해자요? 네. 박영우한테 속았다. 유부남인 줄 몰랐다. 이러면서 발을 빼려고 해요. 기가 막혔습니다. 10년을 만났는데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요? 거짓말이겠죠. 근데 이게 우리한테 유리해요. 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미영 씨가 박영호 씨를 물고 늘어지면 둘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면서 더 많은 정보가 나올 거예요. 서로 물어뜯는 거네요. 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소송 준비도 다 됐어요. 최 변호사가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기여분을 최대한 인정받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일단 전체 재산 47억 원 중에서 최소 70%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70%요? 네. 40년간 내조하신 것, 시부모 부양하신 것, 자녀 양육하신 것, 초기 사업 자금 제공하신 것. 이걸 다 합산하면 70%도 적은 편이에요. 계산이 됐습니다. 47억에 70%, 약 33억 원. 33억이라니. 거기에 위자료가 추가돼요. 최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10년간 부정행위, 심각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5억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5억이요? 네. 그리고 횡령으로 빼돌린 재산 12억 원도 원상회복 청구할 거예요. 이미영한테 간 돈이요? 네. 그 아파트 포함해서요. 어머니 몫으로 돌아와야 할 재산이에요. 다 합치면 33억, 5억, 12억, 50억.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최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에요. 박영호 씨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무슨 짓을 할까요? 재산 숨기려고 할 거예요. 이혼 확정 전에 최대한 빼돌리려고 하겠죠. 막을 수 있어요? 이미 손 썼어요. 재산 가압류 신청해뒀습니다. 함부로 못 건드려요. 최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기실 거예요. 확실히. 오후에 기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김순자 씨 40년간 가계부를 쓰신 이유가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습관이었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사업하니까 집안 살림이라도 제가 꼼꼼히 해야 한다고. 남편분이 가계부에 대해 뭐라고 하셨나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어요. 쓴웃음이 났습니다. 40년간 그렇게 비웃었어요. 그 쓸데없는 짓이 증거가 될 줄은 몰랐겠죠. 전업주부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잠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저처럼 살고 있을 수많은 여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근데 내가 뭘 했냐는 소리 듣는 여자들 기록하세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내 시간과 노력이 어디에 갔는지 다
다 기록하세요. 기록이 중요한가요? 네. 나중에 누가 내가 뭘 했냐고 하면 그때 보여주면 돼요. 내가 뭘 했는지 여기 다 있다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전업주부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엄청난 노동이에요. 그걸 인정받으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기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자 씨.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옆에 다가왔습니다. 엄마, 인터뷰 잘 봤어. 그래, 멋있었어. 진짜로.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65년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자랑스럽다니. 그날 밤, 지영이네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패널이 토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입니다. 40년간의 가계부가 증거로 채택된다면 앞으로 재산분할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TV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고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40년간 부엌에만 갇혀 살던 아줌마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자기 전에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에 적었습니다. 기자 인터뷰했다. 뉴스에 나왔다. 전문가들이 내 가계부를 중요한 증거라고 했다. 지영이가 자랑스럽다고 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적었습니다. 40년간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웃음 당했는데 오늘 그 쓸데없는 짓이 세상을 바꿨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보여.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 김순자의 혼인 기간 중 기여분을 인정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70%로 결정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 박영호는 원고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고 유책 배우자로서 재산 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남편 박영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건 부당해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40년간의 가계부 기록, 증인 증언, 재산 이전 내역, 모든 증거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횡령 재판 결과도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영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남편이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박 회장,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저는 법원 계단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40년간 성공한 사업가로 군림하던 사람.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린다고 큰 소리치던 사람. 이제는 죄수복을 입게 됐습니다. 이미영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 여자도 민사소송에서 졌습니다. 피고 이미영은 원고 김순자에게 강남 아파트를 반환하고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 8억짜리 아파트를 뺏기고 2억을 더 물어야 했습니다. 그 여자가 법정에서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10년간 교제하면서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미영이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더니 진짜네.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최종 정산, 재산 분할 33억 원, 위자료 5억 원, 강남 아파트 8억 원, 손해배상금 2억 원, 총 48억 원.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48억이라니.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최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이기셨어요. 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40년간 기록을 남기셨으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최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가계부 없었으면 이기기 어려웠을 거예요. 어머니의 꼼꼼함이 승리한 겁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0년간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웃음 당한 가계부.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동호였습니다. 엄마, 응, 나, 할 말이 있어. 동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그동안 아빠 편만 들어서. 아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 줄 몰랐어. 진짜 몰랐어.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나 보러 가도 돼?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와. 며칠 뒤 동우가 찾아왔습니다. 막내 동준이도 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지영이네 집에서 오랜만에 네 식구가 모였습니다. 저, 지영, 동우, 동준. 엄마 미안해. 동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엄마. 동준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가 원래 그렇다고 생각했어. 엄마가 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게 잘못인 줄 몰랐어. 저는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솔직히 40년간 제 편을 안 들어줬으니까. 아빠가 엄마 무시하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뭐라 하면 뭐 하겠어요. 됐어.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지영이 남편 민수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동우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여행 가세요. 엄마 평생 여행 한 번 못 가셨잖아요. 동준이가 말했습니다. 유럽 가세요. 아니면 크루즈 여행이요. 지영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이제 돈도 있고 시간도 있잖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생각해 봤습니다. 40년간 하고 싶은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해야 하는 것만 했으니까. 밥 해야 하고, 청소해야 하고, 빨래해야 하고, 아이들 돌봐야 하고, 나를 위한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단,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사고 싶어. 집이요? 응. 평생 새 들어 살았잖아. 시집 와서도 시댁집이었고, 분가에서도 남편 명의였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도 내 집에서 산 적이 없어. 그럼 사세요. 좋은 대로. 그리고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하고 싶어. 가게요? 무슨 가게요? 김밥 가게. 아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밥 가게요? 응. 40년 전에 새벽마다 김밥 팔았잖아. 그때 재미있었거든. 웃음이 났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어. 내 손으로 돈을 버는 게. 근데 엄마, 이제 돈 있잖아요.
굳이 일을 해야 해요? 해야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남한테 기대서 살았어. 너희 아빠 돈, 시댁 돈. 이제는 내 힘으로 벌고 싶어. 작은 가게라도 좋아.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하는 거.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멋있다. 한 달 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20평짜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에 붙은 명패에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순자. 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텅 빈 거실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65년 살아서 처음으로 생긴 내 집.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도 열었습니다. 집 근처 작은 상가에 7평짜리 가게. 간판 이름은 순잔의 김밥. 지영이가 간판 글씨를 디자인해 줬습니다. 엄마, 이제 사장님이다. 사장이라니. 그냥 김밥집 아줌마지. 아니야. 사장이야. 순잔의 김밥 대표 김순자. 웃음이 났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 몇 명이 구경 왔다 간 정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첫 손님한테 김밥을 팔고 받은 돈 5,000원. 그 돈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번 돈이야. 40년 전처럼. 근데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남편 사업 미천 마련하려고 벌었습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 법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뉴스에 나온 그 아줌마 아니에요? 가계부로 남편 잡은? 맞아요, 저예요. 손님들이 응원해줬습니다. 힘내세요. 김밥 맛있어요. 멋있으세요. 저도 본받을게요. 가계부 저도 쓰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매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부에 숫자를 적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 또 기록하고 있네. 40년간 습관이었습니다. 기록하는 것. 예전에는 남편 집안에 가계부였습니다. 지금은 순잔의 김밥의 장부입니다. 같은 기록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의무였습니다. 지금은 즐거움입니다. 장부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 진짜 내 인생 살고 있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40년간 남편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지영이네 엄마로 살았습니다. 박 사장 부인으로 살았습니다. 한 번도 김순자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65세가 돼서야 처음으로 김순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늦었다고요? 아니요. 안 늦었어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새 가계부였습니다. 순잔의 김밥 개업하면서 새로 산 노트. 오늘 날짜에 적었습니다. 오늘 매출 15만 원. 손님이 응원해줬다. 기분 좋았다. 내일은 김치김밥도 메뉴에 추가해야겠다. 그리고 맨 아래에 적었습니다. 65세의 새 인생 시작. 늦었지만 안 늦었다.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이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불러봤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엄마.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이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내 인생 살아. 고마워, 엄마. 그로부터 1년 후, 순잔의 김밥은 동네 맛집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줄을 서는 가게, 단골 손님들이 인사하고
배달 주문도 밀리고 바빴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행복했습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팔고, 내가 버는 거니까.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영이 아빠였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복역 중에 가석방된 것 같았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볼이 꺼지고 머리카락도 하얘져 있었습니다. 순자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야. 저는 지영이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40년간 같이 산 사람. 저를 무시하고 이용하고 배신한 사람. 뭐하러 왔어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지영이 아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하자. 저는 한참 동안 지영이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불쌍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뿐이었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40년간 고마웠어요. 순자야. 덕분에 이제야 내 인생 시작했거든요. 영호 씨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무시 안 했으면, 그렇게 배신 안 했으면 나는 평생 당신 아내로만 살았을 거예요.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깨달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다시, 아니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없어요. 영호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순자야.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40년간 저를 무시하는 걸 선택했고, 바람 피우는 걸 선택했고, 회사 돈 횡령하는 걸 선택했잖아요. 그 선택의 결과예요. 당신이 감당해야죠. 지영이 아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김순자, 명패가 보였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에 섰습니다. 내 집, 내 이름으로 된 집, 집에 왔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에 적었습니다. 지영이 아빠가 찾아왔다. 용서해달라고 했다. 거절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적었습니다. 40년 전에는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다. 지금은 안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 무시와 배신과 고통의 세월, 그리고 복수와 해방,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내 인생, 진짜 내 인생.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 아픈 곳 없이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